다음으로는 장점이 끊이지가 않아. 실 근무가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정군합쳐 60명도 안 되는 보직. JK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여자손님,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는 16군번 구독자입니다. 꿀보직 관련해서 내용이 많던데 제가 찾아본 결과 제가 맡았던 보직에 대해서는 올라온 영상이 없더군요. 그리하여 제가 선봉 잡고 휘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았던 보직은 군사우편관리병인데요. 저도 이 보직에 대해서 사실은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사단에 한 명 정도 있나 싶거든요. 부대 우편물을 받고 군사우편, 법률 서류 등의 발송을 처리하는 보직입니다. 입대 예정자나 또 제 보직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 또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과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후 8시 반까지 군사우체국으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한다는 표현을 써. 출근. 일과가 아니야. 출근하는 거야.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우체국장님과 모닝커피 및 노가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사 출근에서 거의 비슷하죠. 선배들이랑 이제 후배들이랑 보통 이제 커피 먹거나 이제 얘기하거나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거지. 그리고 대걸레 빗자루 들고 우체국 청소를 합니다. 공구지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그날 우편물이 대형 트럭으로 들어옵니다. 파레트 내리고 트럭 기사님과 농담 주고받다가 우편물 정리를 시작합니다. 1시간 내내 한다는 게 아니라 노가리 포함 이 일을 다 처리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간단하죠? 노가리 포함인데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면은 일을 얼마나 한다는 거야? 나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리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보면서 노가리를 갑니다. 보통 웹툰이나 자막 달린 드라마를 한 시즌 통째로 봅니다. 또한 제 일을 대신 해주시는 국장님이나 우체국 공무원이 계셔서 중간중간 담배 또한 편하게 핍니다. 왜? 나 말고도 일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우편물 접수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면 우체국 직원 마냥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봐야 접수 한 건 처리하는데 1분 정도고 이 외에는 각 예하부대에서 자기네들 우편물 수령하러 오면 넘겨주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2분에서 3분 컷입니다. 대략적으로 5분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노가리 까거나 이제 인터넷 보는 거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고 1시부터 4시 반까지 정과 동일합니다.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놀면서 중간중간 우편물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체국에서 일하는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약간 아르바이트 느낌인 것 같아요. 16시 반부터 17시까지 당일 접수받은 우편물을 파레트에 실어둡니다. 이것 또한 역시 5분도 안 걸립니다. 짧아. 모든 게 짧아. 마지막으로 17시부터는 아까웠던 트럭에 파레트를 실어서 보내고 나서 그냥 복귀하기 아쉬우니 최대한 놀다가 국장님 퇴근할 때 생활관을 복귀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 다 합쳐봐야 하루에 30분에서 50분, 30분에서 50분. 우리 보병은 거의 8시간 꽉 채우는데 나머지는 그냥 컴퓨터 보고 놉니다. 중간중간 우편물 접수차 놀러오는 친한 병사들이 있으면 당연히 담배도 태우는데 이러다 보니 군사 우체국의 별명은 현역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천국 같긴 해요. 딱 들어봐도 천국 같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초랑 제설한다고 고생하는 중대원들을 눈앞에 두고 국장님과 우체국 안에서 커피를 마시던 기억이. 이 기억은 평생 갈 것 같아. 장점은 더 있습니다, 효자손님. 아직 장점이 끝나지 않았어. 더 있는 거야, 장점이. 참고로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 밑에 있나? 첫 번째는 당직을 어지간하면 안 시킵니다. 우체국은 보통 병사 1명이 들어가는데 다음날 군사 우체국 운영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끼케야 불침번 정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혹한기, 유격을 보내는 부대도 있지만 우체국장님이 안 된다고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중대장님이나 뭐 대대장, 뭐 소대장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체국장님이 컴플레인 거는 거야. 얘 훈련 뛰면 안 된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선우임이 없습니다. 굳이 있는 걸 만들어내자면 2등병 때야 말년 병장 때 인수인계 시키기 위한 만남 정도, 대략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고는 거의 뭐 선우임이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 거지, 인수인계 빼고는. 네 번째로는 선우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우임이 없으면 간부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심지어 간부도 없는 거야. 우체국은 우체국 공무원이신 국장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올 스트레스
스트레스나 갈굼 같은 거는 거의 없는 편이고 국장님 비위만 잘 맞춰드리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대 내에서 은근한 힘이 생기는데 우편물 반입 관련해서 보통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잘 보이려는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한 상병쯤 되면 해당 사령부의 모든 예하부대에 인맥이 생깁니다. 저는 간식거리를 다른 예하부대 아저씨들이 챙겨준 걸로 항상 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주변에서 우편물 관련해서 로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야. 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또한 근무 중에 먹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점이 끊이지가 않아. 여섯 번째는 통제가 좀 어렵다 보니 간부들 몰래 사고치기 좋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보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핸드폰 밀반입이나 근무 중에 구석에서 몰래 핸드폰 보고 이러는 게 흔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안 했다는 건가?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보냈겠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업무하기 편하라는 명분으로 그냥 핸드폰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굳이 핸드폰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늘 자리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하기 좋습니다. 애초에 근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실근무가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동안 공부하기 좋습니다. 인강 같은 거 듣는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어폰 한쪽에 끼고 들으라고 적극 지원해 주십니다. 열심히 해. 공부해. 군대 왜 왔어? 공부하러 왔지. 근데 보통 놉니다. 2일이면 드라마나 웹툰 하나 통째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뭐 공부하라는 시간을 주지만 정작 또 공부하는 친구는 별로 없는 거지.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대체가 힘들어서인데 하는 일은 이 모양이지만 본인 스스로 이 모양이라고 해. 하는 일은 이 모양이지만 기본적으로 우체국 전산 체계와 부대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고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배워나갈 게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우병 인수인계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 달까지 잡아야 되고 다른 인원이 대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일이 좀 편하고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2, 3개월 정도 지나서 숙련되면 어지간한 계리직 공무원들만큼 혹은 그 이상 우편 창구 시스템에 능숙해집니다. 나중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공무원 지원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대충 정리하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군우병은 신병 훈련소나 자대 배치 이후 뽑아갑니다. 근데 보통 큰 부대에 있으니 사단 사령부 이상급 부대가 아니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군사 우편 관리병을 다 합쳐봐야 6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국의 진짜 극소수인 것 같아요. 선발 기준은 부대마다 다른데 참고로 저희 부대에서는 중대장이 군사 우체국장님 눈치를 본다고 학력 좋고 똘똘해 보이는 병사를 주로 뽑았습니다. 나는 어렵겠네. 오늘에서야 이제 군사우편 관리병의 일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만약에 들어갔다 내 군생활 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걸 혹시 보고 계시는 간부님이 계시다 한번 가보셔가지고 주머니 핸드폰인지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싫어요 누른 애들은 지금 군사우